춘천의 작은 축구 클럽에서 공을 차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손흥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소년이 훗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꿈의 시작. 1992년 7월 8일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에게 축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전 축구 선수였지만 아들에게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스스로가 공을 향한 열정을 보였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흥민아, 축구는 기술만으로는 안 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손흥민의 축구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흥민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승부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죠. 춘천FC 유소년팀에서 뛸 때 손흥민은 이미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읽는 축구 지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계는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해외 진출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 첫 번째 도전, 독일행. 2008년 16세의 손흥민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SV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홀로 축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흥민아, 네가 정말 원한다면 보내줄게. 하지만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어. 어머니의 눈물 섞인 격려를 뒤로하고 손흥민은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함부르크에 도착한 첫날 밤 혼자 숙소에 앉아있던 손흥민의 마음은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첫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유소년 선수들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몸싸움에서 밀리고 스피드에서도 뒤처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울던 그 시절, 손흥민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쉴 때 손흥민은 혼자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왼발 슈팅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독일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로 소통하기 전에 말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 실현과 성장. 함부르크에서의 3년은 손흥민에게 축구 선수로서의 기초를 다져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군 데뷔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2010년 드디어 1군 데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긴장한 탓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언론들은 또 다른 아시아 선수의 실패작이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시절 손흥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벤치였다. 감독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2011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것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이코 헤를리 감독은 손흥민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이 선수는 특별하다. 시간만 주면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다.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천천히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예측 불가능한 드리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골 결정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4. 분데스리가의 별이 되다. 2013년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데스리가 12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서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손흥민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약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10골을 넘기며 유럽 주요 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멀티 포지션 능력은 많은 감독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왼쪽 윙, 오른쪽 윙, 세컨드 스트라이커, 심지어 원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성이었죠. 2015년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빅사에 속하지 못하는 클럽이었지만 손흥민에게는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할 기회였습니다. 5.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전설의 시작. 웰컴 투 토트넘 손. 2015년 8월 화이트 하트 레인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다른 리그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거칠고 더 치열했습니다.
초기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독일어보다 어려웠고 영국 특유의 축구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첫 시즌 4골에 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프리미어 리그는 손흥민에게 너무 어려운 리그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빨라졌고 더 영리해졌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손흥민은 진정한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2016에서 17 시즌 손흥민은 리그 14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원더골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된 드리블로 5명을 제치고 넣은 그 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6. 꾸준함의 미학.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은 한 시즌의 폭발적인 활약이 아니라 놀라운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2019에서 2020 시즌에는 18골을 넣으며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마침내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국 전체가 손흥민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록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상대팀 선수가 다치면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절대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의 신사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였죠. 7.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클럽에서의 성공과 함께 손흥민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뛸 때마다 특별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3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한 결승골은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그 골로 인해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 멕시코 국민들은 한국과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은 아쉽게 놓쳤지만 손흥민의 리더십과 투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나전에서 보여준 간절함과 눈물은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8. 역경을 이겨낸 정신력. 손흥민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에버턴의 앙드레 고메스가 손흥민과의 접촉 후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 손흥민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손흥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고메스에게 직접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더욱 페어플레이를 실천했습니다. 역경을 통해 더욱 성숙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 시대에도 손흥민은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관중의 함성 없는 경기장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9.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토트넘 호스퍼 소속으로 173득점, 101도움을 기록하며 2025년 기준으로 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된 손흥민.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2023년에서 24 시즌 주장으로서 첫 시즌을 치른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서 팀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2024에서 25 시즌 구단의 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는 것은 손흥민의 토트넘 생활에서 가장 달콤한 성과였을 것입니다. 10년간 무관에 목말라 하던 토트넘에게 트로피를 안겨준 것은 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10. 새로운 도전 MLS행. 손흥민은 2일 여의도 TWOIFC에서 진행된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떠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고 합니다.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1,500만 유로 약 240억 원가 넘는 이적료로 토트넘을 떠난다. MLS행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도 유럽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8월 5일 현지 시간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스컵 2025 조별 리그 3차전 로스앤젤레스 FC와 티그레스 UANL과의 경기 중 전광판에 웰컴 손흥민, LAFC 포워드 문구와 함께 손흥민이 소개되면서 사실상 LAFC 입단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MLS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에서 축구 인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축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10일 손흥민이 남긴 유산.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골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 이전에는 아시아 선수가 유럽 최고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모든 클럽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 아시아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아 유럽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는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를 존중했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12. 완벽한 롤모델. 축구장에서의 손흥민은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밖에서의 손흥민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항상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의료진들을 위해 기부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축구 인프라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후배 양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수. 이것이 손흥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레전드. 춘천의 작은 축구클럽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고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33살이 된 지금도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낳고 세계가 인정한 축구 선수 손흥민. 그의 이름은 영원히 축구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꿈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전 세계가 외치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 손흥민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